기본적인 탈모 선별 검사 중 하나예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선별 검사예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내 머리카락을 만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나의 머리카락의 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들의 반응을 체크하면 내가 탈모 초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풍성. 피디님, 네. 저 혹시 드래곤볼의 베지터 닮았어요? 베지터요? 네. 갑자기 왜 베지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베지터는 만화크랙이잖아요. 그쵸, 그 M자 깊은 그 친구. 네. 사실 제가 요 근래에 진료 보다가 환자분들한테 베지터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베지터 같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M자가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닌데 왜 베지터 같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환자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얘 물어보니까 드래곤볼에서 베지터가 처음 나올 때 이거 뭐라 그러지? 어쨌든 여기서 막 전투력 측정을 하잖아요. 그 전투력 측정기를 통해서 얘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이 딱 오면 이 사람이 탈모인가 아닌가 이렇게 바로 탈모력을 갖다 바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베지터도 탈모가 있잖아요. 아주 깊은 M자 탈모가.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베지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원장님 자랑 아니에요? 탈모 잘 본다는 거? 그건 맞는데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손오공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손오공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원장님 방금 그 말 했잖아요. 환자가 오면 이 사람 탈모인지 아닌지 바로 보인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원장님은 실제로 환자분 딱 들어오면 바로 보여요? 저는 이 탈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5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항상 외우고 또 그걸 갖다가 여러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을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5가지가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탈모 아니다, 탈모다, 뭐 이렇게 딱 되니까 너무 명쾌하게 이제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전투력 측정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게끔 이 탈모 자가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탈모 측정기를 하나 장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드립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시네요. 드립이라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헤어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비리그 컷이니까 이제 그냥 딱 헤어라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좀 내린머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헤어라인을 쓸어 올렸을 때 이 헤어라인이 그래도 매끄럽게 잘 있는가, 요게 일단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헤어라인은 직선이나 아니면 이제 완만한 이제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탈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밀려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M자 쪽이 깊게, 유독 이쪽 부분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경계선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뭔가 막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뭔가 탈모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선처럼 머리카락들이 일부 띄엄띄엄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헤어라인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모양도 중요하지만 밀도가 균일한가, 아니면 밀도가 좀 듬성듬성 이렇게 나 있는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좀 지그재그 패턴으로 보이게 되면 밀도가 좀 헤어라인 쪽이 떨어졌다, 탈모가 좀 진행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정상적인 요 이마 높이는 도대체 몇 cm냐. 이게 한국인들 표준은 6.5에서 7.5, 그 다음에 조금 이마가 넓다고 하면 8cm까지도 그래도 허용이 가능한 이마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이 네 손가락 있죠? 검지서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이렇게 해서 딱 됐는데 딱이죠? 딱 적당한 이마 높이인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넓다? 이마가 넓구나. 모발의 식으로 좀 좁혀봐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이마가 넓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보다 더 넓다고 해서 내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내 마디보다 이제 이마가 넓을 때 과거 사진이랑 비교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비슷하다. 그럼 뭐 나는 타고난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정말 팁인데, 사진과 비교해보면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탈모가 되게 느리게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깊게 밀렸어도
원래 그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진과 비교해 보는 게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무엇보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나랑 현재 나의 헤어라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런 각각의 졸업사진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이 내린머리 했으면 조금 구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대학교 졸업사진은 다들 올리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내 헤어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면 좀 밀렸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용사분들이 아무래도 내 머리를 보통 한 군데에서 좀 오랫동안 자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보통 한 번 미용실 정하면 몇 년씩은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내 머리카락을 만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나의 머리카락의 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용사분들의 반응을 체크하면 내가 탈모 초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수천 명의 고객들의 머리카락을 맨날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게 수천 명을 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을 잘라줄 때는 그 감각이 또 살아나서 이분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주옥 같죠. 그래서 미용사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바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고객님 정수리 쪽이 많이 비어 보이세요. 요즘 정수리 쪽이 많이 옛날보다 가늘어지신 것 같아요. 윗머리랑 뒷머리 촉감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내가 이미 정수리 쪽이 집중적으로 좀 탈모가 진행되는 이제 소견이라고,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원장님 실질적으로 내가 탈모가 이렇게 머리가 비거나 얇으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디님, 거울 두 개로 이렇게 자기 가마 쪽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냥 앞에 거울만 보면서 내 앞머리 세팅하고 가죠. 그러니까 보통 탈모는 이 가마를 중심으로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거울에서 보는 이 정도 각도로는 탈모가 예를 들어 발생한 초기라던가 아니면 범위 자체가 좀 국소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고, 이게 정말 재미난 게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면 전 항상 이렇게 숙여보라 그러거든요. 네. 저 풍성하죠? 네. 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숙여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로 보잖아요. 이렇게 숙이는 본인은 여기가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탈모가 심하다 그러면 적잖이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 아까 제가 미용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탈모를 의심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자기의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촉이 좀 다르네요. 여기가 좀 가늘어졌네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거예요. 이미 그 소리 들었다고 하면. 그때 진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잠을 잘 잡아야 되나? 영양제를 좀 먹어봐야 되나? 제가 요즘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이거 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는 휴지기 탈모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머리카락이 그냥 빠지지 가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계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탈모 유형은요, 가늘어지는 탈모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는 HPT라는 검사가 있어요. HPT가 뭐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풀어서 하면은 헤어풀 테스트라고 해요. 머리 당김 검사입니다. 그냥 머리 당긴 검사하는데 왜 HPT라고 해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좀 있어 보이게 좀 하자고요. 요즘 하도 너무 친근하게 하니까 다들 형이래. 나도 좀 의사라고. 나도 HPT, 헤어풀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탈모 선별 검사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손으로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움큼 잡으면 한 50가닥 정도가 잡혀요. 보통 이렇게 한 움큼 잡으면.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쭉 당기는 거야. 저 지금 엄청 세게 당기고 있거든요. 엄청 세게. 그럼 어때요? 한 가닥도 없어요. 이게 근데 10%, 50가닥에 10%면 몇 개예요? 5가닥이요. 5가닥이죠? 5가닥 이상이 나오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검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선별 검사예요. 근데 이거 할 때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요? 이게 왜냐면 머리를 감을 때 우리가 어쨌든 하루에 몇 가닥 이상 빠지는 머리가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머리 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질 머리들이 잘 빠진단 말이에요. 이미 빠진 머리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당겨봐야 빠졌네. 진짜 빠졌어. 이거 봐. 이렇게 빠질 머리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당겨도 빠질 머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저도 참고로 지금 머리를 감고 이제 당겼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쪽에서만 했는데 만약에 하시려거든 뭐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또 여기 뒤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 3군데 이상에서 좀 해보면서 평가를 해봐야 이제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머리를 감고 한 하루 정도 지난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3군데 이상에서 이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값으로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나왔다, 뭔가 자꾸 10% 이상 많이 빠진다,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제대로 좀 검사를 해보고 탈모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4번째는 이제 가족력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빠짐없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매번 물어봐요. 왜냐면 유전은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의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얘가 이제 탈모를 야기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 DHT로 이 전환되는 정도, 또 DHT에 얼만큼 민감하게 탈모가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도 유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가 사실 탈모의 진행과 중증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가족 중에 누구를 봐야 나의 탈모 유전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 모두의 유전을 물려받기 때문에 양가 모두를 다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윗세대 전체 통틀어서 탈모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한테 탈모는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탈모가 발현이 안 돼 있을지언정 엄마 아빠 각각이 이제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게 결합돼 가지고 내가 탈모로 발현이 된 걸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가족력에 탈모가 있다면 나는 그냥 무조건인 건가? 빼박인 건가? 꼭 그렇진 않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실제로 산 증인이 2명이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저고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정말 대머리들이 천국이에요. 근데 저는 풍성하죠? 다시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트랭크스입니다. 아버지가 베지터잖아요. 베지터 뭐예요? M자 탈모 엄청 심하죠? 근데 트랭크스 봐봐요. 헤어라인도 예쁘고 머리도 진짜 풍성풍성한 게 얼마나 관리를 많이 했겠어요. 아빠가 M이 이렇게 이쁜데. 즉 이걸 보면 유전이 있다고 내가 꼭 걸리란 법은 없다. 충분히 노력만 하면 늦출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루성 두피염은 이제 다들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만성 피부 질환이에요. 특히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두피 표면에 염증과 각질이 동반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게 보통 탈모가 잘 조절이 되면 지루성 두피염도 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보통 탈모가 시작될 때 지루성 두피염도 같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탈모 극초기에는 이제 뭔가 막 자꾸 기름이 끼고 그 다음에 뾰루지가 나고 두피가 붉어지고 이런 증상 때문에 오히려 탈모 병원을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원장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루성 두피염이 왜 탈모 관련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피지 분비가 이제 과다해지잖아요. 그럼 두피 모공이 막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고요. 또 이러면서 또 모낭이 손상이 되겠죠? 모낭이 손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발의 성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맺어진 그 열매 자체, 머리카락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는 그런 상당수의 환자들 중에서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실제로 진짜 환자분들 오면 다 여드름이 있는 거예요? 대체로 두피 발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각질이라든가 뾰루지가 있거나 아니면 막 염증성 병변들이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루성 두피염을 자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두피가 쉽게 기름지거나 머리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자주 난다거나 아니면 각질 비듬이 심하게 일어난다거나 하루에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저녁에 쉽게 떡져 있거나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진다면, 이 중에 2가지 이상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지루성 두피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이제 홈케어로서 이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샴푸는 하루에 2번
반드시 2번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루 한 번 샴푸는 절대 안 돼요. pG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더 과도해집니다. 그리고 샴푸를 2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샴푸를 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가진 향균 기능성 샴푸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관련된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할 때 그냥 그 퐁퐁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름때가 닦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 문질러 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 두피에도 이 피지라는 게 기름때거든요. 그 기름때가 그냥 샴푸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 기름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문 샴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하듯 뭔가 샴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샴푸할 때는 이게 뜨거운 물보다는 당연히 뜨거우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너무 차갑게 되면 기름때 제거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온수가 가장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루성 두피염이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반복이 되냐면요, 스트레스라던가 피로, 그리고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뭐 식단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또 다시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지루성 두피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생활 방식을 잘 익혀가지고 관리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탈모가 온 것 같아. 그럼 그때 우리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또 하세요. 대표적인 게 저는 원래 머리카락이 얇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 머리카락이 원래 가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가늘어진 이 상태가 탈모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 내가 진짜 얇은 게 맞는지, 그리고 최근에 더 얇아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진짜 구별하지 않는다면 탈모 진행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가지고 정말 큰 돈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잘 대응하려면 그냥 내가 원래 얇았던 사람이어도 더 얇아진 게 아닌지를 의심해보고 뭔가 조금의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그냥 안 감아요,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머리 감을 때 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안 감으면 안 빠지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다 빠져요. 왜냐면 이게 머리를 감을 때 자꾸 빠진다고 하면 안 감아도 빠지는 머리카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잘 때 빠지고 이러니까 인지를 못해서 안 빠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생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탈모인들은 2번 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빠질까봐 자꾸 안 감다 보면 피지 조절이 잘 안 되고 피지가 제대로 씻기지 않다 보면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트러블이 나고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되고 그건 또다시 탈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안 좋은 습관이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좀 주의해서 뭔가 어차피 빠질 머리니까 그냥 빠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세정이라도 좀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샴푸나 영양제부터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영양제나 샴푸로 이게 뭐 좀 지연시켜볼까? 지연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은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실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왜냐면 뭔가 이게 약의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영양제라는 게 요즘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탈모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제가 탈모약 뭐 드세요 하면 영양제를 탈모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양제는 탈모약이 아니고요, 영양제만으로는 증상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대표적인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탈모에 조기 진단이 됐다? 병원 방문이 우선입니다. 왜냐면 탈모는 그냥 딱 이 탈모라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성형 탈모 있고 여성형 탈모 있고 휴지기 탈모 있고 원형 탈모 있고 견인성 탈모 있고 이 탈모의 종류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탈모에 걸린 건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각각의 질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일단 시작입니다. 그럼 원장님 실제로 탈모 때문에 오면 어떤 걸로 검진을 해요? 보통은 이제 육안으로 보고 진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다 까질 대로 까지고 너무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두피가 너무 훤히 비친다고 하면 굳이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딱 탈모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예를 들어 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길거나 아니면 머리가 원체 풍성했던 분들은 그냥 육안으로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확대경, 보통 폴리스코프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 모낭의 퀄리티라던가 모발의 이제 굵기, 두피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탈모의 유형을 구분해 주고요. 가장 적합한 유형의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원장님 그렇게 진단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 치료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남성형 탈모가 진단이 됐다면 현재 그래도 탈모 약 없이 뭔가 다른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이제 밑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먹는 탈모약, 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녹시딜이 있죠. 모발이 보통 얇아졌을 때는 혈류를 확장해서 영양분이라던가 산소 공급을 통해서 모발을 굵게 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보통 미녹시딜은 먹는 형태가 있고 바르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탈모의 유형과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달리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 사실 이제 휴지기 탈모에 있어서는 이 생활습관 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지 아니면 뭐 내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식사를 충분히 못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탈모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병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경과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개선은 돼 가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지 아세요? 탈모가 안 온다? 아니요, 탈모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늦출 수는 있고요. 모발 이식을 하느라 또 과도한 그런 돈이 드는 일들은 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이 해준 말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있을 때 잘하자. 내 모낭한테도 있을 때 잘해야지 이미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이미 없어졌는데. 잘하세요, 있을 때. 자, 오늘 여러분 탈모 측정기 다들 하나씩 장만하셨죠? 이렇게 뜨득 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탈모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탈모 치료는요, 의심이 될 때 하셔야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빼박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샴푸나 영양제 이런 것들은 다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병원에서 뭔가 탈모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게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탈모 관리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 약물 복용, 뭐 도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제 치료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그 다음에 장기적인 경과 관찰 이 세 축이 잘 돌아갈 때 나의 탈모는 내 머리카락, 모낭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어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탈모 측정기로 이렇게 탁 측정해봤는데 탈모라고 딱 뜨는데 난 죽어도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한테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건민의 풍성한 이야기였습니다. 풍성!